220.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 거부권 불고지와 그 진술의 증거 능력. 피의자에 대한 진술 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 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소법 규정 내용 및 진술 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했더라도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갑과 공모한 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을을 통하여 필로폰이 들어있는 곡물포대를 배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주의적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을에게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참고인 병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병이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검사가 병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수입에 관한 혐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병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병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 할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게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21)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및 그 판단 기준. 형소법 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 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신문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시정되는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석방되었거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 최초 자백 외에도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도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 2차적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정, 증인이
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주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 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사안에서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독수독가의 예외,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등 그 해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222)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수집된 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 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속집행 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 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위법한 인신구속 상태에서 수집된 진술은 위수증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면서도 위 판결 사안처럼 그 후 수집 과정의 위법을 희석 내지 단절시킬 만한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면 이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수독가의 예외를 인정한다. (223) 위법 수집된 증거에 의한 피의자의 자백 및 제3자 진술의 증거 능력.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법 4조 1항에 정한 거래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 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했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소법 308조의 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 예컨대 피의자의 자백이나 범죄 피해에 대한 제3자의 진술 등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 위와 같은 정보에 기초하여 범인으로 특정되어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2차적 증거 수집이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 등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224. 선행 음주 측정의 위법과 후행 음주 측정 결과의 증거 능력. 형소법 308조의 2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 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의 증거뿐 아니라 그의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해 스스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 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선행 절차의 위법과 후행 검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행 절차의 위법 상태가 완전히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25.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 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 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 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 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의도로 형성된 것인 만큼 사인의 증거 수집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지를 두고 견해가 대립하는데 대법원은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사익의 비교 형량을 통하여 그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26. 피고인 동의하에 제3자에 의해 촬영된 나체 사진과 위법 수집 증거.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 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비교 형량 법리에 따라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진실 발견의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한 사알이다. 227. 피의자 신문 절차 및 방식의 위반과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헌법과 형소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소법 244조의 3 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소법 312조 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신조서는 형소법 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소법 308조 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위수 중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28)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의 압수와 증거 능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 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 행위와 최종적인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 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